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정책부터 야당 의원들의 반응,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국정 지지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이니까 네. 원래 조정구역 먼저 네. 지정된 데는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계약하면 네.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거기서 2번.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네.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네.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만 허용하고 네. 그렇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6개월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6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잔금이었고 네. 잔금 내고 네, 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6개월 이내는 신경 쓸 거 없고 또 4개월 6개월 사는데 그 이상으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물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이제 9월 9일까지 잔금 내면 된다. 그 외의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무주택자가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준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네.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년이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에 몰려있는 돈이 증시로 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광풍을 부르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골프장 회원권도 폭락하여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득권층의 탐욕에 갇혀 부동산이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부동산 규제에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홍 전 시장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호응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건물 임대업도 정상화되어야 하고 주택은 내 살 집 하나면 족한 것을 탐욕이 재앙을 부르는 거다고도 썼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법인만 소유하게 해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며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9.7 대책은 135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무려 101.5만 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급 대책에 불과합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을 합니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없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민생지 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 발음은 바를게요.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앞서 이 대통령부터 집을 팔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대통령 발음은 바를게요. 이 대통령이 실제로 집을 팔겠다고 내놓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차례라며 비거주 주택들을 즉각 매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말씀대로 집을 갖고 있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서 매물로 내놓으신 것 같다며 집을 판 돈으로 ETF 또는 다른 금융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재명은 한다, 말한 것은 지킨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수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부터 똘똘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인다며 보유 주택을 매각하라, 그래야 정책의 신뢰성이 생길 것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6채 다주택 보유자로 알려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아 이거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끝나고 우리 같이 대통령 발언은 바를게요. 대통령이 실제로 집을 매물로 내놓은 만큼 장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은데요. 네. 이를 반영하듯이요. 국정 지지율은 67%. 이 취임이 최고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조사를 기준으로 67%가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긍정 지지가 이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나왔고요. 그리고 부정 평가는 25%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네, 하락했습니다. 예. 근데 좀 여기 눈에 띄는 게 가장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인데 여기서 긍정평가 비율이 56%, 그러니까 그래요? 5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비율은 38%였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여느 대통령보다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